한약 드시면 간이 좋아지니까 술을 안 취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드시라고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랑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금은 강남 허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한의사가 기본적인 직무인데 그것 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서 대중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강사로도 알려져 있고 방송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책을 쓰는 저자 그리고 요즘은 SNS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네임을 이제 지어주셨는데 그 닉네임 중에 하나가 강남 허준이라서 무모하게도 제가 허준이라는 이름을 감히 쓰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환자분들께 메일링 서비스를 했어요. 이런 정보를 매일마다 받아보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5번 이상씩 메일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그게 몇 년씩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천 명이 쌓이게 됐어요. 메일로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느꼈는데 그때 딱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가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었고 그 이전에 제가 운동하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운동을 하는 것을 글로만 혹은 그림으로만 전달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많아서 이걸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여드리면 참 따라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렸죠.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혹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들을 올려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구독자분들, 요즘으로 치면 팔로워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인기가 좀 생겼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비결은 저도 모릅니다. 예.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알고리즘의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간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컨텐츠가 얼마나 양질이냐 또는 다른 분들께 전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이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 요소도 가미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알려드린 많은 방법들이 많은 분들께 공감을 살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지압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지압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주변에 한의학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침도 곁에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압도 배우고 약초 뜯는 것도 보러 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공 명상 이런 쪽에 좀 인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양학, 동양의학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처음에 공대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빨리 돈 벌어라. 예,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제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놈의 공대가 저에게 너무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의 생활을 쭉 돌아봤더니 한의사 하는 게 너무 맞겠는 거예요. 제대를 하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해보자. 예, 재수를 결심을 하고 6개월 공부를 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어쨌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분들께 원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의학이라는 것이 과거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임상에서 직접 만나고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치료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직 한의사입니다. 앞으로의 전 세계 의학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서양에서도 지금까지의 의학의 어떤 구조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학의 틀이라든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체계를 바꾸는 것 중에서 한의학이 가지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치료되는 그 모습이 서양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제가 컨텐츠를 외국인 분들께 굉장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 환자분들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께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술기들을 접목을 해서 기존의 의학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의 세계의학은 한의학이 조금 더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슬로건을 적었습니다. 네. 최근에 SNS상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프면 한의원을 가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그 이유가 한의원에 가면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진찰을 하면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처음에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분의 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알아내서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 병이 왔을까를 유추해내고 추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서 좀 더 치료하려는 노력이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한의학이 요즘은 온기로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명상기공을 하면서 함께 한 게 무술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서 아무도 저를 처음에 한의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몽롱한 사람 같다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실제로 한 25년 정도 무술에 굉장히 심취해서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서 재미있게 무술관장님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먼저 말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안한데 맞춰봐라라는 식이 있습니다. 네, 손만 내밀고 있는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는 말로 그냥 끝내요. 언제 어떻게 왜 아팠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소통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하는 한의사분께 소통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만 10분 넘게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그 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잘 던져주시면 한의사분들이 좀 더 리드를 하겠죠. 그러면서 대화가 잘 오간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을 처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간에 좋나요? 그리고 오래 먹으면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약성을 다 파악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게끔까지 만들어낸 학문인데 특성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전부 다 간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0,000가지의 약재 중에서 몇 가지, 10가지 내외의 약재들이 그렇다는 통계가 있고 저는 항상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한약 드시면 간이 좋아지니까 술을 안 취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드시라고. 간을 보호하고 간을 치료하는 약재들도 정말 많은데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환자분은 본인 이야기를 하기로 동의를 했으니까 그분이 자가면역 질환을 한 5가지 가지고 계신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들거든요. 서양의학의 어떤 치료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온갖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를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온 가족이 다 환자셨는데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서로 간에 하는 치료들을 불신을 해요. 왜 너는 거기다 치료를 받냐. 지금까지 한 번도 6개월 동안 한 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왜 당신에게 그렇게 치료를 받냐.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분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들어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는 본인도 치료받으러 오시고 한 분 한 분씩 다 낫기 시작하고 결혼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결혼을 하시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주례는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주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뒤에 그러면 원장님 축가를 불러주세요. 음치에게 웬 축가냐고. 제가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축가까지 불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화목하게 지내시거든요. 원장님 덕분이라고 하는 말씀에 항상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이분들께 신경을 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라면 당연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춰야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시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한의원에 많이 오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소개로 오셨거든요. 제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니까 잘생겨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치료가 되냐 안 되냐가 일단은 기본일 거예요. 저도 동의보감을 학생 때 15번 정도 완독을 하면서 읽어도 모자란 게 이 학문이었는데 한의사가 되고 나서 하루에 한 3개 학회를 다니면서 몇 년을 다니면서 철학적인 어릴 때부터의 배경과 그 다음에 학문적인 학생 때 배경과 그 다음에 술기적인 기술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녹아 들어가서 온갖 것들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컨텐츠가 되어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지 그런 이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면 타상무각이 되거든요. 치료에 대한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컨텐츠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단 학생이니까 기본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의사가 된 것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학문이고 많은 분들께 선의의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말은 통해야죠. 네.
제 컨텐츠를 보거나 혹은 저와 치료를 받으면서 한약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설득할 여지가 있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갈 생각은 시간도 없습니다. 네. 많죠. 너무 많죠. 지금 오시는 분들 말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하고 1시간 동안 사람을 질문만 하신다든지 계속 그 불신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죠. 네. 한약의 컨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 컨텐츠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한약으로 세계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르지만 그 다른 데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한의학의 큰 장점이고 그 사람들의 기운과 그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섭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추어서 처방이라든지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학으로 더 갈 수 있고 맞춤의학이라는 형태로 더 고급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